는요. 자, 그러면 우리는 B에서 나오려면은 적어도 4 이하의 눈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4 이하의 눈이 나오려면은 그럼 몇 분의 몇의 확률로 4 이하의 눈이 나오겠느냐? 그거 먼저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몇 분의 몇의 확률로 4 이하의 눈이 나올 거니까? 그래, 6분의 4 약분하면? 그치, 3분의 2죠? 그러니까 3분의 2의 확률로 4 이하의 눈이 나오겠죠? 그러면 4 이하의 눈이 나왔을 때 이제 B에서 선택권을 갖는다는 거야. 그럼 B에 공이 또 몇 개 있으니까요. 다 몇 개 있어요. 최대는. 6개 있으니까 그 6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 주는 게 되는 거야? 또 2개를 선택해 주는 게 분모고 그 중에서 우리는 흰공 몇 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 줘야 돼요. 이제는. 그치? 3개 중에서 2개. 32가 분자로 올라가면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또 곱해주면 되니까 따라서 얘네 이렇게 3분의 2랑 그래서 우린 여기는 15분의 3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얘네 약분 안 할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계산해봐. 얘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된다라는 것도 같이 잡아줄 수 있게 돼요? 그치? 45분의 6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다 괜찮아요? 그럼 얘네 둘을 더한 게 흰색이 나오게 되는 확률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더해주면 되니까 따라서 분모는 일단은 그래서 45분의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 전체는 일단 45분의 얼마야? 그치? 45분의 7이 전체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중에서 우리는 주사위의 눈이 몇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니까. 5 이상. 그럼 5 이상의 눈이 나왔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주사위는 5 이상의 눈이 나왔어. 그럼 주머니는 A에서 선택했다는 소리야? B에서 선택했다는 소리야? A에서 선택했다는 소리가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분자로 올라가게 되는 건 A에서 그 흰공이 나왔을 확률만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맞지? 여기까지는요? 맞지?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답을 구하면 돼. 알아서 전체는 결국 흰색이 나오는 확률이니까 45분의 7이 분모로 깔렸을 때 분자는 결국 얘가 A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B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A에서. 그러니까 얘가 45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확률? 1이 되는 거야. 번분수 계산하면 45만 약분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얘 약분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된다? 그치? 정답 7분의 1이다 끝.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렇게 해서 가볍게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우린 10강. 오늘 이 책을 끝내러 갑니다. 지금 현재 이 책을 끝내러 갈 건데요.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할 거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가? 라는 거를 얘기를 할 거고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또 근데 대표형 1번은 또 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집합이에요. 항상 이제 여기 조건부 확률을 배우고 덧셈정리를 배우면 무조건 여기 집합 계산하는 문제는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왜? 집합과 확률은 똑같다니까. 그치? 집합 자체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것 자체가 경우의 수 구하는 거랑 같다 그랬지. 결국 뭐야? 집합은 또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직감적으로 집합이 연계가 돼 있으니까 집합은 그래서 내가 특히 우리 확률과 통계를 하는 친구들은 꼭 잘 기억하라고 얘기했었을 겁니다. 집합할 때. 기억나지? 교현이는 특히? 작년에 얘기했다 너는. 쟤네는 뭐 기억 못해도 돼요. 재작년에 얘기한 거니까. 재작년에 얘기한 거는 기억 못해도 돼. 근데 적어도 작년은 기억해야지. 그치? 그래서 집합은 이렇게 돼 있고요. 얘네들부터는 그래도 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물론 얘 하나 어렵다. 이거 하나 어려워요. 이 문제 하나 어렵거든요. 알고 있으세요? 이 문제 하나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거 하나 빼고는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쉽게 가겠습니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일단은 듣고 이해만 해봐. 알겠지? 듣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 줄 테니까. 알겠죠? 딱 듣고 이해해봐. 첫 번째 조건은 이거예요. 야, 독립과 종속을 구별해야 되거든? 근데 종속은 시험에 절대 안 나와. 다시 한번 뭐냐면 다 독립만 나와요. 무조건 시험 문제 독립만 나올 거거든? 그럼 너네가 어떤 게 독립인지만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너네 독립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봐요. 왜? 나 20살 되면 독립할 거야! 그쵸? 그리고 한국사 시간에 넌 아직 안 했지 한국사 규현이는. 그럼 중학교 역사 시간에 나머지들은 한국사 시간에 대한독립 만세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쵸? 그럼 거기에서 쓰는 독립은 같은 거거든요. 그럼 독립은 뭘까요? 일단 한글 뜻으로만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독립은 뭘까요? 어? 야, 뜻도 모르고 막 쓴 거였어 그러면? 뭐라고? 자기 혼자 사는 거. 그치?
남의 영향권 밖에서 나 혼자 사는 것. 그쵸? 나 혼자 산다죠? 그러면 이거를 수학 확률로 얘기합시다. 그럼 확률을 얘기하는 독립은? 그거랑 같은 내용이거든? 결국 뭐야? 어떤 여러 개의 사건이 있을 건데 걔가 서로에게 영향을 안 받는 사건. 즉, 나 혼자 일어나게 되는 사건. 그거를 독립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됐나요? 그러니까 독립은 너네가 의외로 평소에 많이 들었던 그 단어랑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 수학에서도.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수학 단어를 만들 때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단어를 그대로 만들어요. 왜? 수학자의 머리는 계산을 잘하는 머리밖에 없는 거예요. 증명을 잘하는 머리밖에 없는 거지 국어를 잘하는 머리를 갖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만들 능력이 안 된다고. 수학자들은.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증명을 하고 그 증명한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를 가지고 그대로 붙이려고 해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독립은 같은 뜻이라는 거야. 결국 뭐야? 어떤 여러 개의 사건이 영향 안 받는 거. 그게 독립이에요. 그럼 종속은 그거에 반대거든요. 그럼 종속은 영향 받는 거야? 영향을 안 받는 거야? 걔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은 부모님한테 종속돼 있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너네 지금 이제 누구의 영향권 안에 있어요? 부모님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니네가 아직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잖아. 그치? 너네가 자취를 시작하면 독립한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님의 영향권 밖에서 벗어나죠. 그치? 그러니까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 거잖아. 그쵸? 야, 내 세상 하면서 이제 고양이 밈 이렇게 춤추는 고양이 있잖아. 이렇게 뭐 이렇게 리듬 타는 고양이 있잖아요. 그 짤 나오는 거지 이제. 그쵸? 해피 고양이 되면서. 그쵸? 그의 해피 고양이 되면서 이제 밤늦게까지 맨날 친구 부르죠. 친구 부르고 야 술 먹자 이러죠. 야 야식 먹자 치킨 시켜 먹자 나와 이러면서. 왜 이렇게 잘하냐고? 내 친구가 그러거든요. 난 아니야. 나는 우리 집에 절대 남을 부르지 않아요. 왜냐? 난 내 집이 더러워지는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왜? 나는 우리 집은 전문 청소인까지 불러가지고 청소한다니까. 우리 집은 전문 청소인까지 불러서 청소를 해요. 그 정도로 우리 집은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깨끗한 집에 누군가가 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나는 남의 집에 가서 놀죠. 아, 우리 집에 올 때 있어요. 내가 술 먹고 기분 좋을 때요. 나는 술 먹고 기분 좋을 때 이제 초대를 합니다. 너네는 꿈 깨세요. 너네랑 같이 술 먹을 일은 없으니까요. 얘 표정이 같이 마셔줄 생각도 없었어요 라는 표정인데 그건 아니야? 같이 마셔줄 생각도 없었어요 라는 표정인데 어쨌든 독립과 종속은 어쨌든 그런 의미거든요.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속 사건은 안 다뤄요. 즉 우리는 독립 하나만 다루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우린 독립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좀 할 테니까 그러면 그 독립이 뭔지를 다시 한 번 더 잡아주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독립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독립은 어떤 사건 두 개가 있을 때 우린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때 그 두 개의 사건이 있을 때 서로 영향을 안 받는 사건을 우리는 독립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영향권 밖에 있는 사건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향권 밖에 결국 우리는 사건 두 개에 이렇게 사건 A와 B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독립입니다.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수학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독립사건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주사위 던지는 거. 내가 주사위 첫 번째로 뭘 던졌어. 어떤 놈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6 나왔어. 아싸 기분 좋다잖아요. 됐나 여기까지는요? 근데 6 나왔다 해가지고 다음 거에 숫자 영향 주니? 안 주지 않아요? 그건 진짜 복불복이지 않아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주사위 몇 번 계속 반복해서 던지는 시행은 앞에 있는 거랑 전혀 관련 없는 완벽한 복불복으로 나와요. 그쵸? 그런 게 대표적인 독립사건이에요. 영향 안 받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하나만 더. 뭐도 있냐면 동전 던지는 것도 있죠? 니네 맨날 도박으로 할 때 야! 동전을 던져서 맞추면 1,000원 줄게 하면서 이렇게 띵 하면서 아까 뒤 맞추라 그러잖아요. 그치? 그걸 한 100번 한다고 쳐봐. 그걸 100번 한다고 쳐봐. 그럼 내가 그걸 100번을 계속 이렇게 던질 거잖아요. 그 100번을 계속 던질 때 내가 아까 뒤가 나오는 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게 아까 뒤가 계속 결정이 돼요? 그거 아닐걸? 계속 복불복이죠. 뒤가 계속 나와도 되는 거고 앞이 나와도 되고 둘이 지그재그가 나와도 돼. 앞에 있는 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안 받는 사건들이 대표적인 독립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독립의 대표적인 건 얘네 둘이고 아니면 이것도 있어요. 사격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빵 맞춰. 누군가를 이렇게 딱 맞춰. 누군가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죠? 맞잖아.
내가 사격을 하는데 누군가를 이렇게 맞추고 있어요. 그거는 큰일 나는 소리죠? 그러니까 내가 표적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적, 그쵸? 전쟁 날 때 아니면 절대 누군가를 맞추지 않죠. 그쵸? 전쟁 날 때는 나도 살아야 되니까 맞춰야 되겠지만, 그쵸? 자, 만약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알잖아. 우리의 주적. 우리의 주적에 얼굴이 있다라고 치고, 빵! 쏜다고 합시다. 됐나, 여기까지는요? 니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는 뭐, 니들을 상상이 알아서 맡길게요. 나는 평양에 있는 그 사람 얘기한 거예요. 나는 평양에 있는 그 사람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주적. 그럼 이렇게 빵! 쏜다고 쳐.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거 얼굴을 이렇게 그 사람의 얼굴을 표적으로 해가지고, 빵! 쏜다고 써. 됐냐, 여기까지는요? 근데, 내가 명중할 수도 있고, 명중을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명중하고 명중을 안 하고의 차이는 내가 긴장하면 명중을 못 하는 거고 긴장을 안 하면 명중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어떤 컨디션, 총 상태나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내가 앞에 명중을 했다 해서 뒤에 건 무조건 명중을 안 하냐고.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 게 명중을 했어. 맞췄어.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게 명중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없지. 두 번 연속 맞춰도 되는 거고 세 번 연속 맞춰도 되고 못 맞춰도 돼. 계속.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야? 맞추는 것도 결국은 앞에 있는 사건에 영향을 전혀 안 받죠.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독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독립은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쉽게 판단이 안 되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그럼 얘네들이 독립이야? 독립이 아니야?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좀 애매모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이 독립이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판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 하나, 그게 바로 판정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독립은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각각의 확률들을 구해요. 근데 그 확률들을 곱한 거랑 그 다음에 교집합의 확률이 있을 겁니다. 둘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확률이 있는데 둘이 만약에 똑같은 사건이다 라는 것이 똑같은 확률이다 라는 것이 입증만 된다면은요 얘들은 100%다 독립이에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읽었는데 독립인지 애매모호해. 그럴 때는 그냥 진짜 각각의 확률을 찾아가지고 곱해보셔야 돼요. 그게 둘이 같이 겹친 교집합의 확률과 똑같은지를 봐야 됩니다. 그것만 잘 기억을 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여기 독립의 판정은 결국 우리는 어떤 거 하나만 기억해주면 되냐면 그래서 이거 하나 여러분들 교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을 딱 그어주면 돼요. 그래서 둘의 교집합의 확률 즉 다시 하면 둘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확률을 구합니다. 그때 둘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확률을 구했을 때 얘가 그 각각의 확률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 그 각각의 확률을 곱한 거랑 아예 똑같은 게 나와버리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무조건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면 독립은 아닌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이게 성립되지 않으면은 무조건 어디선가 하나는 겹쳤다는 소리야. 그것만 잘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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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냐고?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상황 이해됐지?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밑에 대표형 1번 바로 가겠습니다. 쉬우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대표형 1번 있어요. 바로 밑에. 자, 이렇게 확률 계산하는 문제에서 만약에 독립 낀다. 그러면 이렇게 대놓고 조건 깔아드릴 겁니다. 밑줄 그어. 두 사건 A랑 B가 서로 뭐하다라는 조건을 깔아야 돼? 밑줄. 그치? 이거 보자마자 독립 동그라미 치고 그럼 이거를 보자마자 일단은 너네는 식 하나를 줬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집합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식 하나는 무조건 때려놨는데 그럼 그 식이 바로 뭐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했던 독립 판정 조건이 있었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독립 판정 조건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때려놓고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교집합을 구한 것이 결론적으로 각각의 확률을 곱한 것이랑 같더래. 이거를 먼저 잡아주세요. 이게 독립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독립이라는 거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요식이 추가적으로 주어졌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럼 여기는 B의 여집합을 줬고 합집합을 줬네요. 거기서 우리는 교집합을 찾으라고 하고 있네요. 오케이,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이거 교집합을 보자마자 우리는 얘네들을 곱한 것이랑 같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교집합은 결국 여기 있는 PA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B를 곱하는 것이 되었고 PB는 여기는 여집합을 이용하게 되면 나오긴 하죠. 그러니까 PB는 나왔으니까 결국 누구 찾는 게 목표가 돼야 되냐면 A 찾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결과다라는 거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우리의 표적이야. 즉 얘가 내가 지금 이제 원하는 겁니다. PA.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려면은 우리는 어떤 거를 쓸 수밖에 없냐면 그나마 상위 호환으로 주어져 있는 게 합집합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P에
A 합집합 B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럼 합집합을 구하게 되면서 합집합은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 각각의 확률들을 더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A의 확률과 그 다음에 B의 확률을 더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교집합의 확률을 그대로 빼기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집합이 그냥 얘네들을 곱한 거랑 같다고 그걸 증명해 준 게 독립이라고.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독립에 의해서 얘가 나는 현재 PA랑 그 다음에 PB를 곱한 것이랑 같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PB 찾아서 채워넣기만 하면 알아서 PA가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PA를 찾으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교집합도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최종 결론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봤을 때 그럼 우리 여기에서 PB를 찾아주는 게 지금 나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 현재 목표는 PB를 찾아주는 게 되는데 그건 여기 있는 여집합을 가지고 찾죠. 왜? 우리 PB는 결국 1에서 P의 B의 여집합을 그대로 뭐 해주면 되냐면 빼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B의 여집합을 빼주기만 하면은 결국 1에서 3분의 2를 빼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 몇 분의 몇 남아요? 그러니까 뺐더니 3분의 얼마 남았어요? 3분의 1 남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대로 뭐 하면 돼? 3분의 1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합집합은요. 그래서 따라서 합집합은 9분의 5라는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PA가 아직 뭔지 모르니까 PA는 그대로 PB는 현재 3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3분의 1에 그러면 얘네 PA랑 3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린 여기는 3분의 1 PA를 계산해주게 되면 PA가 나오게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여기에서 PA끼리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3분의 2에 PA가 되었고 얘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9분의 5에서 3분의 1을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9분의 5에서 3분의 1이었던 9분의 3만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럼 9분의 5에서 9분의 3을 빼. 결국 9분의 얼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9분의 얼마 남아요? 9분의 5에서 9분의 3을 빼면 9분의 2 남죠? 그래서 얘가 9분의 2.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역수치해주게 되면 따라서 PA가 나오게 되고 그럼 PA는 결국 우리 여기 있는 9분의 2에다가 결국 우리는 2분의 3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얘가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되냐면 3분의 1. 이게 현재 PA가 됩니다. 그럼 뭐야? 다 나왔네. 따라서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P의 A 교집합 B를 구할 수 있고 그럼 얘는 현재 PA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B를 곱해준 거랑 같으면 그럼 PA가 현재 3분의 1이니까 나는 여기 있는 3분의 1에다가 PB는 방금 찾았습니다. 몇 분의 몇이냐면 3분의 1이라고. 그래서 3분의 1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준 게 정답이 되는 거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둘을 곱해! 몇 분의 몇 나와? 그러니까 9분의 1 나오죠? 그래서 답은 9분의 1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면 돼.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옆에 문제 한번 해보세요. 옆에 한번 해보세요.
그냥 넣어서 쓰라는 소리예요, 식에다가.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게 그나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연습해 보시고 막히면은 제발 질문하세요. 다음 시간에. 알았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질문하세요. 꼭! 그러니까 난 몰라. 번이양 이러지 말고 여기는 버릴 게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미 버릴 건 내가 다 버려놨기 때문에 버릴 문제들은 다 이미 버려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라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너네 고득점 나와요. 여기 있는 거 다 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확통 100점 받고 싶어? 다 해야 돼. 여기 있는 거는 적어도.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확통 100점 받고 싶으면 이건 다 해야 돼요. 자, 여기 1번 가겠습니다. 대표형 2번은요. 솔직히 그래서 잘 안 나와요. 근데 왜 해주냐? 모르잖아. 인생이라는 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수능에서는 단 한 번도 요즘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예전에 나왔습니다. 예전에. 요런 문제. 그리고 뭐 그나마 최근이라면 뭐 요런 문제? 근데 이거 다 그냥 노가다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노가다 하면 되니까 그거 그냥 상관하지 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A, B 두 사람이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하겠습니다. 근데 완주하는 확률이 0.8과 0.6이랍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쉽게 갈 테니까.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완주한다와 완주하지 못한다로 나눌 수 있죠. 그럼 완주한다로 봤을 때 A가 현재 완주할 확률은 몇 점 몇이라 그랬습니까? A가 완주할 확률 몇 점 몇이라 그랬어요? 0.8입니다. 그럼 A는 0.8의 확률로 완주합니다. 그럼 A는 몇 점 몇의 확률로 완주 못합니까? 그치, 0.15는 완주 못하죠. 왜? 완주한다, 완주를 안 한다 두 개밖에 없는 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B는요. 완주한다. 0점 몇의 확률로? 0.6의 확률로 완주한다. 그럼 B는 완주 못하려면 0점 몇의 확률로 완주 못하면 돼? 그치. B가 상대적으로 완주를 못할 확률이 더 큽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렇게 잡아놨을 때 그럼 여기서 봐봐. 우리는 현재 완주하는 거를 그냥 문자라고 넣고 완주를 못하는 걸 여집합이라고 둘게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집합으로 둔다면 1번부터 가본다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할 거야? A랑 B가 모두 다 완주했으면 좋겠답니다. 즉 A도 완주하고 B도 완주하고 근데 같이 완주한다 그랬으니까 교집합. 이게 궁금한 게 1번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봤을 때 잘 봐. 야 그러면은 여기서 A가 완주하는 거랑 B가 완주하는 거는 종속사건입니까? 독립사건입니까? 독립이지. A가 완주했다 해서 B가 무조건 완주? 그래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B의 컨디션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A가 완주했다 해서 B가 완주 무조건 못해야 되냐고. 그것도 아니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야? 얘네들은 독립이야? 종속이야? 독립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영향 안 주지. 그러니까 A가 완주하든 완주를 하지 않든 B는 완주할 수도 있고 완주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독립인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일단은 독립이에요.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준다면 그럼 얘가 이제부터 풀리죠. 왜? 이건 그냥 각각의 확률들을 그냥 뭐 해준 거랑 같냐면 곱해준 거랑 같대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0.8과 0.6 그대로 뭐 하면 되냐면 곱하면 되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0.8과 그 다음에 0.6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0. 얼마가 되냐면 48이 돼. 1번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 답 0.4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서 1번 답은 0.48 이렇게 되었고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로 풀게요. 자, 그러면은 A는 완주하고 B는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즉 A는 현재 완주했어요. B는 완주했대, 완주하지 못했대. 못했다 그랬지. 그럼 내가 아까 그거 여집합으로 처리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B는 이렇게 완주하지 못했고 둘이 어쨌든 같은 상황이잖아요. 이어져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얘네 동시에 발생해야 되지? 그럼 동시에 발생하는 건 교집합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교집합으로 연결해준. 얘가 그래서 뭔지를 생각해봐. 그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얘네 완주하는 게 독립이에요. 그럼 완주하지 못하는 것도 서로 독립일 거고 얘네 이렇게 교차되는 것도 다 독립이에요. 어차피 영향 다 안 받는다고. 결국 뭐야? 이게 교집합이죠. 결국 얘네 각각의 찢어진 거에 대한 확률을 곱이라고 써도 된다는 소리야? 안 된다는 소리야? 된다는 소리야. 독립이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맞지? 여기까지는요? 야 얘가 완주를 하든 완주를 안 하든 다 독립인 건 맞잖아. 그치?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치? 그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독립이니까 결국 뭐야? 아 쪼개. 그러니까 PA랑 P의 B 여집합이랑 곱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A의 확률. A 완주했어요. 0. 몇의 확률로? 0.8의 확률로. B는 완주 못했어요. 0. 몇의 확률로? 0.4. 그러니까 얘가 0.8과 0.4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얘 0.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에헤이 소수점 하나하나니까 독한 거죠? 그렇죠. 0.32죠. 참고로 얘기하자면요. 소수도 확률이에요. 절대 1 못 넘어간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무조건 최대 숫자가 1이다. 그러니까 0.32가 2번 답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3번 보세요. 3번은 키워드가 하나 있네요.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 하나 있네. 바로 어떤 단어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3번에 어떤 단어에 동그라미 쳐야 돼? 즈그도 그치 여기 즈그도 동그라미. 그럼 적어도의 다른 말 얘기해봐. 뭐야? 그래 최소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한 명은 완주해야 된다. 적어도 뭐야? 적어도 한 명은 즉 최소한 한 명은 완주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완주해야 되고 B가 완주해야 되고 아니면은 둘 다 뭐 해야 되고 둘 다 완주해야 되고 총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너무 많지. 그러니까 반대를 생각해 본다가 3번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혹시 이렇게 되는 거야. 혹시 물론 적어도가 100% 이게 다 6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붙였잖아. 지금 붙였어. 혹시라고 했어요. 혹시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랑 거기에 해당하는 반대가 있을 건데 얘네들을 한번 좀 비교를 해봐.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A가 완주하는 거, B가 완주하는 거,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A, B 모두 완주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랬더니 반대를 좀 생각해 봤더니 반대는 오히려 하나지.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한다. 반대말은 둘 다 완주했다요? 완주하지 못했다요? 둘 다 완주하지 못했다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반대는 A와 B가 있을 건데 A랑 B 모두 완주하지 못했다. 이게 지금 이제 남아있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A랑 B 모두 완주하지 못했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끝났네. 왜? 자, 결국 뭐야? 반대가 오히려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 뭐예요? 전체에서 반대 경우의 수. 즉 A도 완주하지 못했고 B도 완주하지 못했고 요거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근데 완주하지 못한 것도 독립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어차피 독립사건 두 개니까 얘네 그냥 각각 쪼개서 곱해도 돼? 안 돼? 되지 상관없죠? 그래서 얘는 그래서 1에서 결국 우리는 누구누구 곱해준 걸로 가질 수가 있는 거냐면 그래서 우리는 PA 여집합과 그 다음에 PB의 여집합 얘네들을 곱으로 다시 한 번 더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럼 A 완주 못했어. 몇 점 몇의 확률로? 그치 0.2의 확률로 완주 못했어. B 완주 못했어. 0점 몇의 확률로? 0.4의 확률로. 그러니까 얘도 곱한 거를 1에서 빼준 게 정답이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1에서 0점 몇을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빼주면 0점 몇? 0.8이야? 0.08이야? 0.8을 빼는 거죠. 그래서 0.08을 빼주면 정답 되겠습니다. 즉 0. 얼마가 정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답 0. 얼마? 그쵸. 정답 0.92.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확률 찾는 건데 그럼 조금만 응용을 좀 해볼게요. 옆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85쪽에 2-5번인데요. 그냥 일단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2-5번도 그렇고 2-7번도 그렇고 둘 다 키워드는 세 글자. 바로 뭘 것 같아? 이건 키워드가 있긴 해요. 얘네 둘 다 위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2-5번 위에 공간 있을 거잖아. 2-4번 푸는 공간. 거기에다가 이거 세 글자 적어주세요. 이거 노가다 해야 돼요. 일일이 따져봐야 됩니다. 일일이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2-7번도요? 네! 일일이 따져야 됩니다. 일일이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경우를 하나하나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2-5번. 2-5번은 그나마 쉬워요. 접근하는 게. 수능 문제인데 수능 문제가 조금 더 쉬웠고요. 이게 최악이에요. 요게 최악이에요. 아마 풀이 공간 부족할 수 있어요. 감안하고 있어라. 이게 최악이에요. 이 문제 최악이에요. 이 문제 풀이 겁나 길어요. 최악이에요. 공간 겁나 뛰어났는데도 부족할 수 있어요. 알고 있으세요. 알겠죠? 이 문제는 미리 얘기할게요. 최악. 근데 둘 다 수능 문제예요. 이건 2020년에 나왔었던 수능 문제고요. 이건 2018년에 나왔었던 수능 문제입니다. 2년 주기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2022년, 즉 23학년도 수능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안 나왔어. 그때부터는 자체를 감췄거든요. 왜? 그때부터는 선택수능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문과만 봤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선택수능제라서 그리고 이건 너무 노가다고 지금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대통령이잖아요. 곧 탄핵될 것 같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그런 거를 반대하니까 요즘은 안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긴장은 해야 돼. 학교 시험은 네, 특히 동산. 동산 이런 거 한 문제 꼭 나와요. 노가다 하는 거. 알겠니? 인성은 안 나와. 인일은 가끔 나와. 노가다 하는 거. 너는 잘 안 내더라고. 선생님들이 노가다 하기 귀찮은가 봐. 그래서 1, 2 노가다 하는 게 귀찮나 봐. 너넨 잘 안 내요. 너넨 엄청 좋아해. 왜냐? 애들 이걸로 점수 다 깎아먹을 수 있거든. 꼭 객관식으로 내더라고.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고. 너도 만만치 않아요, 학교가. 너는 단답형이기 때문에 단답형을 활용을 하더라고요. 최악이에요. 쟤네가 제일 최악. 너넨 그나마 좀 나아. 찍기라도 하면 되니까. 쟤네는 좋은 학교예요. 선생님들이 노가다 하는 걸 귀찮아합니다. 많이 귀찮아요. 노가다 딱 요 정도 선이 마지막이야. 너는 딱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거라더라고. 되게 편하더라고. 쟤네 학교 시험 문제는. 니네들 학교는 되게 불편한데 니네 학교 거는 편해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인성이에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시하는 건 아니야. 좋은 거야.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겠습니다. 그래, 주사위 한 번 던진대. 나는 그래서 A랑 B를 잡아주는데 A는 뭐의 눈이 나와야 됩니까? 무조건? 그렇죠? A는 홀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 보세요. A는 홀수가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B는요? 지금 이제 몇 이하의 자연수 M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6 이하의 자연수 M에 대해서 뭐의 약수의 눈이 나와야 됩니까? 6 이하의 자연수 M이죠. 그러니까 요 M에 대해서 뭐의 약수를 찾아주는 걸 B라고 한대요? M의 약수예요. 다시는 뭐예요? B의 확률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건 얘네 두 사건이 서로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포인트예요. 독립 동그라미 치시고 그럼 얘 독립이니까 독립 만들려면 어쨌든 얘네들의 각각의 확률들을 찾았을 때 얘네들을 곱하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각각의 확률들을 곱할 거예요. 왜? 이 곱한 것이 결국 누구의 확률과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독립이야. 그럼 각각의 확률을 곱한 게 결국 누구의 확률과 완벽하게 같다는 거 보여주면 돼. 그치? 위로 올라간 교집합의 확률이 되겠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A 교집합, E의 확률과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돼. 그럼 이것도 잘 잡아. 그럼 교집합이죠. 교집합은 둘이 같이 일어나야 돼요? 따로 일어나야 돼요? 같이 일어나야 돼요. 교집합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겹치는 거니까. 그러면 A면서 동시에 B가 되는 거 찾아야 돼. 결국 뭐야? M의 약수이면서 동시에 뭐인 것만 찾아야 돼? 홀수인 것만 찾아야 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의 교집합은 결국 A, 결국 B의 공통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요, 얘네, 우리는 지금부터 얘네 합치면 그래서 M의 약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M의 약수 중에서 결국 뭐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홀수가 되는 것만 찾아라. 이거에 대한 확률을 찾는 게 교집합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어차피 6 이하의 자연수 M에 대해서 M의 약수는 어차피 많아봤자 4개예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이거 확률 구하는 건 개꿀이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확률 구하는 건 다 개꿀이거든? 그럼 이제부터 비교만 잘하시면 돼요. 둘이 같아지는 순간만 찾아.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서 쭉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M, 즉 다시 하면 우리는 저기 있는 숫자가 6 이하의 자연수니까 얘가 그럼 1일 때부터 그 다음에 여기가 2일 때 그 다음에 여기가 3일 때 이런 식으로 쭉 갈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쭉 갈 거냐면 이렇게 얘가 6일 될 때까지 쭉 갈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6일 될 때까지 쭉 가게 되면 여기 첫 번째부터 봐봐. 그럼 M이 1이죠. 근데 어차피 홀수가 나오는 거는 정해져 있어. 몇 분의 몇의 확률이야? 다. 자, 6개의 눈 중에서 홀수는 몇 개 있습니까? 3개. 그러니까 얘 확률을 구하면 어차피 몇 분의 몇 밖에 안 돼요. 6분의 3. 즉 다시 하면 약분하면 2분의 1이에요. 즉 얘 홀수 나오게 되는 PA는 고정입니다. 다 2분의 1입니다. 얘도 2분의 1이고 심지어 얘도 다 2분의 1입니다.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PA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PB의 확률만 일단 찾아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M이 1이면 1의 약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1의 약수가 나오는 확률 있잖아. 뭐만 나오면 돼? 1의 약수면. 1의 약수면 뭐만 나오면 돼요? 1만 나오면 돼요. 그러면은 눈 1만 나오게 되는 확률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몇 분의 몇의 확률로 나와요? 그치, 6분의 1의 확률로 나오죠. 이렇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여기는 얘는 1의 약수가 나오게 되는 확률을 찾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교집합을 보면 교집합은 1의 약수 중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럼 1의 약수 중에서 얘기를 했을 때 그 1의 약수 중에서 뭐가 되는 걸 찾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치, 1의 약수 중에서 홀수가 되는 거 찾아주기만 하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교집합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의 약수 중에서 홀수죠. 그러니까 홀수인 1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에요. 몇 분의 몇의 확률이에요? 1의 약수 중에서 홀수가 누구밖에 없어요? 1. 그럼 1 나올 확률은? 6분의 1 아니야? 6분의 1?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채워봐. 그래서 얘들을 곱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네들을 곱했을 때, 즉 얘네들을 곱했을 때 얘랑 똑같은지 한번 보세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얘들을 곱하면 12분의 1이죠. 12분의 1이 6분의 1이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그럼 뭐야? 얘는 땡 틀렸다고요.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 틀렸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2번에 봤을 때 그럼 2번도 쉬워요. 여기 m이 2면 2의 약수야. 그럼 2의 약수의 눈이 나오려면 몇과 몇이 나오기만 하면 돼. 2의 약수는요? 1, 2, 두 개죠. 그럼 얘 2의 약수가 나오게 되는 확률 몇 분의 몇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약분하면? 그래, 약분까지 해줘. 그래서 여기 약분해주면 3분의 1이 됩니다. 왜? 얘는 2의 약수가 나오니까. 그러면서 여기 교집합을 확인해봐요. 그럼 교집합은요, 2의 약수 중에서 뭐가 되는 거 찾아주기만 하면 돼요. 2의 약수 중에서 뭐 되는 거 찾아라? 홀수 되는 거 찾아라. 그럼 2의 약수 중에서 홀수가 되는 걸 찾아보면 되겠지. 이해되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2의 약수 중에서 홀수 누구밖에 없어요? 1. 그럼 걔 확률 몇 분의 몇이야? 잘 봐라. 얘 6분의 1이지. 곱했더니 얘랑 같아졌습니까? 달라졌습니까? 지금은? 같아졌지. 그러면 얘는 뭐야? 이거 독립이라고. 이렇게 판정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m이 2일 때 얘는 그래서 독립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m은 2야. 이거 일단 챙겨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3일 때 하나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일 때 보고 4일 때, 5일 때, 6일 때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요. 자, 3일 때 그럼 얘 홀수는 어차피 또 2분의 1이고 그럼 PP 그럼 얘는 뭐의 약수가 나오게 되는 경우에서 찾아주면 돼요? 3의 약수. 그럼 3의 약수 나오게 되는 확률 찾아봐. 몇 분의 몇이야? 그쵸?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 오른쪽 그럼 3의 약수 중에서 홀수가 되는 거 찾아주면 되겠지. 그럼 3의 약수 중에서 홀수는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요? 1, 3. 그럼 얘 확률 나타내게 되면 얘 몇 분의 몇의 확률로 나오게 돼요? 3분의 1이죠. 잘 보세요. 둘을 곱한 거랑 쟤랑 같아요? 달라요? 얘네들을 곱한 거랑 여기 있는 얘 3분의 1이랑 같았어요? 달랐어요? 지금? 달랐지. 그럼 얘는 또 버린다고요. 이런 식으로 다 버리고 챙기고 버리고 챙기고 해. 그럼 4, 5, 6 중에서 하나 딱 나와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하나 딱 나오거든요. 둘을 더한 게 정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4, 5, 6은 니들이 하시면 되겠고. 자, 2-7번인데 다 풀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방법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나 경우의 수만 풀어드리고 또 다른 경우의 수는 니들이 찾아보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이 문제도 옆에다가 적어주자면은 요거야. 일일이 케이스를 다 따져봐야 되는 귀찮은 문제였습니다. 이게 지금 니네 문제로 따진다면 충분히 30번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30번이 된다는 건 주관식에 진짜 마지막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됐냐?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거 조합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조합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경우만 볼게요. 다 보진 않겠습니다. 한 가지 경우만 볼게요. 한 가지 경우만. 딱 한 가지 케이스만 보겠습니다. 딱 한 가지 케이스만 보겠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주목. 잘 봐. 잘 봐. 되게 귀찮았던 수능 문제야. 되게 귀찮았던 수능 문제야.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야. 귀찮았던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좀 많이 귀찮았던 수능 문제입니다. 자, 숫자 33, 444가 들어가 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때 그 주머니와 한 개의 주 사이, 즉 얘를 사용해서 다음 규칙에 따라 점수를 얻는 시행을 합니다. 즉 이렇게 해가지고 요 시행을 하면서 점수를 얻는다고 합니다.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점수를 얻는데 근데 우리는 점수가 몇 점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지금. 이 점수가 몇 점이 되었으면 좋겠대. 딱 한 번 하는데 얻는 점수가 몇 점? 그래.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점수가 10점이 되게 해야 돼. 근데 10점이 되게 하는 경우의 수 자체도 한 가지예요? 두 개제요? 여기서 두 가지라고 잡았어야지. 왜? 이 규칙을 읽어보면은 얘는 두 가지 경우에서 10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하나하나 까겠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볼 테니까 잘 한번 봐봐. 잘 봐. 주은아 보고 있지? 보고 있지? 멍 때리지 말고! 멍 때리지 말고! 자, 이 규칙을 읽어보면 3이 나와요. 그럼 3이 나오면 주사위 몇 번 던질 거예요? 3번 던질 거예요. 됐지? 주사위 나와서 4 나와요? 그럼 나 몇 번 던질 거예요? 4번 던질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그 3번 던졌으면 3수의 합이 되는 거고 4번 던졌으면 4수의 합이 됩니다. 4개의 수의 합이 되는데
어쨌든 얘들 다 더해서 얼마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총 점수는 10점이죠. 결국 뭐야? 10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눈들의 합이 10이 되게 만들어주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 점수가 10점이다. 다시 하면 여기 있는 눈의 수의 합을 잡아주는데 그때 눈의 수의 합이 나는 얼마가 된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냐면 얘가 10이 된다라는 거 보여주면 돼. 그러니까 눈의 수의 합이 10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 즉 또 다른 지표가 결국 뭐냐면은요. 그러면 몇 개의 숫자를 더해서 10이 되는가. 그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두 가지가 나온다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나는 그 중에서 하나만 보여주겠다고. 하나 니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찾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제일 나는 덜 귀찮은 걸 하겠습니다. 너네가 제일 귀찮은 걸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난 덜 귀찮은 거 할게요. 뭐 억울하면 너네도 여기 앞에 와서 수업하세요. 그쵸? 내 맘이에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난 덜 귀찮은 거. 그럼 당연히 나는 3번 던진 거 하겠냐? 4번 던진 거 하겠냐? 니네 소원은 4번 던진 거겠지만 나는 3번 하겠습니다. 니네 소원은 4번 던진 거라겠지? 니네 소원은 던지지 마시고요. 내가 원하는 건 3번이에요. 왜? 난 이미 둘 다 풀어봤거든? 4번이 훨씬 귀찮아요. 4번이 좀 많이 귀찮아요. 니네 소원 얘기하지 말라고. 4번이 좀 많이 귀찮아요. 니들이 하세요. 4번은 니들이 하세요. 나는 3번만 하겠습니다. 메롱.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 수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를 보여줄 거냐면 10 되는 거 보여줄 거예요. 그럼 세 수의 합이 10 되는 걸 보여주려면 적어도 하나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건 있을걸? 그러면 하나 인정해야 되는 건 저기 주머니에서 나는 뭐를 뽑았다는 거야, 숫자는? 그치? 얘 인정하고 있는 건 그래서 주머니에서는 숫자 얼마를 뽑았다가 인정거리냐면 숫자 3을 선택했다라는 얘기를 깔고 갑니다. 세수의 합이 10이라는 얘기는 주머니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주머니에서 3이라는 눈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세수를 던질 수 있었던 거야.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이걸 깔고 가고 있는 거라고.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를 인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에 해당하는 확률은 나중에 찾아서 곱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니? 그럼 일단은 뭐야? 세수의 합이 10 되는 것부터 찾아봅시다. 그래서 나는 실제 여기 있는 A랑 B랑 C를 더해서 10이 되는 거 찾을 거예요. 중요한 건 중복이 돼도 되기는 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중복이 돼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거 그렇다 해가지고 중복주 없으면 큰일 나죠. 왜? 중복주 없으면 큰일 나는 이유는요. 얘는 각각 자리에 순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주사위를 한 번 던져. 주사위 2번 던져. 주사위 3번째 던져. 근데 각각의 눈이 나오게 되는 그 숫자 딱딱딱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숫자 딱딱딱 주어지는데 그 딱딱딱 주어진 게 솔직히 얘기하자고. 딱딱딱 주어진 게 순서가 다 지들 마음대로 뒤바뀌어도 돼요? 안 돼요? 상관없어요. 순서 지들 마음대로 다 뒤바뀌어 있어도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왜? 우리 경우의 수 찾아보면 전체 경우의 수 찾아보면은 주사위 3번 던지는 시행을 6 곱하기 6 곱하기 6으로 잡을 거야. 그거 자체는 다 한 번에 나오게 되는 눈을 다 순서를 인정하겠다는 소리가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한 번에 나오게 되는 눈의 수의 순서를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얘들은 다 순서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순열로 계산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열로 계산을 하면 얘가 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 케이스들을 하나하나 접근하면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케이스들 접근해주는 게 필요했고 그 케이스들 접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다 일일이 계산하셔야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일일이 계산하겠습니다. 그때 우린 여기에서 케이스 찾을 건데 그 케이스는 A랑 B랑 C가 있죠? 얘들은 다 몇 이하의 자연수를 인정을 할 거냐면 이렇게. 우리는 얘들이 다 6 이하의 자연수가 되더래 라는 생각으로 여기는 A, B, C의 숫자를 정하겠습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가 있네요. 첫 번째 케이스 당연히 우리 A를 제일 크게 만들 거예요. 경우의 수 일단은 숫자를 찾을 때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럼 A가 6이네요. 그쵸? 그럼 B랑 C 더해서 얼마 되는 거 보여주면 돼요? 4 되는 거 보여주면 되지. 그럼 4. 몇 더하기 몇 하면 일단 4야. 그냥 두 수의 합이 4가 되는 거. 제일 단순한 것부터 생각해봐. 3일. 그쵸? 여기까지는요. 큰 수대로 적었으니까 3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는 6. 그 다음에 얼마도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 2. 즉 같은 숫자 나와도 상관없죠. 어차피 다 다른 걸로 인정하니까 주사위는. 그쵸? 여기까지는요. 2 이렇게 나와도 되고 세 번째는요. 그치. 6, 1, 3. 이거는 나중에 순서 붙이면 되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숫자 조합만 하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여기서 더 있어요? 없지? 다음 패스. 그럼 여기
얘 하나 낮춰. 그럼 5죠. 그럼 얘네 둘을 더해서 5 되는 것만 찾아주면 되겠지. 그럼 더해서 5 되는 거 일단은 몇몇 있어요? 그치? 4, 1 있죠. 또 그 다음 누구 있어요? 그치? 그래서 5, 3, 2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없죠? 그럼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 다섯 번째. 그러면 얘 하나 더 낮추면 4가 되겠지. 그럼 4부터 생각을 해봐. 그럼 얘네 둘을 더해서 6 만들면 되지. 그럼 6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숫자 일단 첫 번째 몇몇 있어요? 5, 1 있는데 5, 1은 어차피 여기서 겹쳤지. 그럼 얘 빼. 그럼 얘 말고 그 다음은 4, 2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4, 4, 2가 있죠. 또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해서 우리는 4, 3, 3이 있죠. 또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여기 이제 3 되는 것부터는요. 어차피 겹치죠 이제. 그치? 왜 3 되려면 둘이 더해서 7 되는 게 나와야 되는데 7 되는 건 어차피 6, 1, 그 다음에 5, 2, 4, 3인데 다 앞에서 이미 확인을 했던 친구들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형 뭐야? 이게 이렇게 6가지밖에 없습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나는 지금부터 확률을 찾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확률을 찾을 때는 결국 뭐냐면 어쨌든 얘네들 자체는 다 이 눈을 뽑고 이 눈을 뽑고 이 눈을 뽑았다는 거야. 이 눈을 뽑고 이 눈을 뽑고 이 눈을 뽑았다는 거야. 이 눈을 뽑고 이 눈을 뽑고 이 눈을 뽑았다는 거야.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각각 뭐야? 이 눈을 뽑을 확률 6분의 1이고 얘 눈을 확률 뽑을 확률 6분의 1이고 얘도 6분의 1이죠. 그럼 뭐야? 다 6분의 1의 세제곱만큼은 다 곱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확률을 구할 때는 여기 첫 번째 케이스로는 실제 그 눈을 뽑게 되는 확률을 찾아주면 돼. 순서 다 버리고 일단은. 됐냐? 여기까지는요. 알겠니? 그럼 6을 뽑게 되는 확률이 6분의 1이라며. 그래서 그걸 가져오는 거고 3을 뽑게 되는 확률이 6분의 1이라며. 가져오면 되는 거고 1을 뽑게 되는 확률도 6분의 1이죠. 그치? 그걸 다 인정한다고. 이 6개를 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그 첫 번째 케이스는 실제 주사위에 눈이 나오는 확률을 찾아주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주사위에 눈이 나오는 확률 되겠습니다. 그럼 주사위에 눈이 나오는 확률을 찾아주게 되면 얘가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되냐면 결국 6분의 1을 3번 곱한 것이 되겠지? 그래서 6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결국 뭐냐면 다 순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겼지. 이거 왜? 다 따로따로 뽑는 거니까. 그래서 분모가 순서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분자의 순서를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얘네들을 곱할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주사위 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 주사위 눈의 순서를 그 다음에 그래서 곱해주는 것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순서가 지금 현재 두 가지 케이스로 있어요. 왜? 세 숫자가 다 다를 수 있죠. 세 숫자가 다른 경우의 수를 확인한다면 첫 번째 여기 6, 3, 1 다 다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또 몇몇몇 또 달라요. 세 수의 숫자가 다 다른 거 몇몇몇 또 달라요. 5, 4, 1 다 순서 다르죠.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누구? 5, 3, 2 그쵸? 여기까지는요. 얘는 다 현재 숫자가 다 다르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한 케이스.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요. 결국 몇 개의 숫자가 겹치는 거? 두 개의 숫자가 겹치는 거 몇 개 있어요? 6이 있고 또 누구 겹쳐? 두 개의 숫자 겹치는 거. 또 누구 겹쳤어? 4, 4, 2 겹쳤고 또 4, 3, 3 겹쳤죠. 즉 얘네 세 가지밖에 없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야?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주게 되는 그 순서를 다 곱해줘야 돼요. 자, 그럼 다 달랐습니다. 다 다르게 되는 순서 몇 팩? 눈이 다 달랐을 때 순서 매겨야지. 몇 팩? 이거 3팩이죠? 그 3팩이 현재 총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3개 있었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두 개 겹쳤습니다. 그럼 얘네 순서 매기려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몇 팩분의 몇 팩? 그치? 2팩분의 3팩이죠? 이것도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3개 있었죠. 얘네들을 뭐 해줘야 돼요? 지금은 더해줘야죠. 같이 못 일어나니까.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들 더해준 거. 이게 바로 얘네 어차피 이거에서 다 하나 쪼개져 있었을 거니까 그거를 분배 법칙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들 이렇게 분배 법칙한 결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순서는 무조건 다 뭐로 연결을 하냐면 합으로 연결하세요. 왜? 합으로 연결하는 이유가 분배 법칙한 결과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이렇게 해서 얘 확률이에요 하면 큰일 난다고요. 왜? 우린 이거는 그래 얘네 찾은 거야. 근데
이거 확률 찾은 거 맞아. 세수의 합이 10이 되는 건 이게 맞거든? 근데 우린 여기에 선제 조건이 하나 더 붙었잖아. 선제 조건이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선제 조건 하나는 주머니에서는 숫자 몇을 얼마나 선택해줘야 된다. 4야 3이야. 여기서 숫자 3을 선택했다는 확률을 또 구해줘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곱하기 하나 더. 그래서 여기 곱하기 하나 더. 바로 누구 곱해줘야 되냐면 이거. 주머니예요. 주머니. 그러니까 여기 실제 주머니의 수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주머니 수 선택하게 되는 확률. 즉 얘는요. 3을 선택해야 되죠. 그럼 3을 몇 분의 몇의 확률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치 5분의 2의 확률로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까지 싹 다 곱해준 게 첫 번째 확률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요 20분의 1 나와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싹 다 계산하게 되면은 일단은 알고 있으세요? 얘 계산하면 20분의 1입니다. 됐네? 여기까지는요. 이 직거리를 내수의 합이 10이 될 때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을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P분의 Q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가 독립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독립이고 밑에 86쪽에 우리 독립시행인데 지금 여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다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독립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구하는 거랑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었을 때 나오게 되는 게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 상황부터 좀 이해를 하고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자, 독립시행이라는 건 그냥 일단은 그림으로서 좀 설명을 좀 해볼 테니까 이해하고 공식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다 왔습니다. 확률 끝나갑니다. 나에게는 독립시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독립시행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독립시행은 독립인 사건에 대한 반복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이가 주어져 있는 독립사건이 있을 건데 그 독립사건을 반복하겠다는 거야. 몇 번이든 이렇게 몇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네 번이든 다섯 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그냥 하면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았을 때 그래서 독립시행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독립시행은 독립인 사건에 대한 결국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반복이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반복한다는 건 계속 더 이렇게 추가된다는 소리가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계속 추가된다는 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독립사건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잘 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어떤 독립사건 A가 있다라고 쳐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때 그 A를 되게 중요한 공식이야. 지금 여기는 A를 되게 중요한 공식이에요. 여기는 A를 나는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6번 한다고 쳐. 그러니까 얘 6번 반복한다라고 쳤을 때 이 6번이 다 A가 발생해도 되겠지만 A가 다 발생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고 중간중간 끼어있어도 상관없는 거죠. 괜찮나요? 됐나요? 내가 A를 6번 반복한다고 하면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이런 것도 가능을 할 거야. 다 6개가 이렇게 되는 것도 가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 안 되는 것도 가능을 하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중에서 부분만 이렇게 골라서 가도 돼요.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즉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죠.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확률을 찾는 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그래서 독립시행은 독립사건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지들끼리 뭐가 생기냐면 결국 순서가 생겨요. 그래서 지들끼리의 순서가 생겨서 그 순서를 고려해서 우리가 확률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중하고 잘 보라고. 중요한 얘기 한다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독립시행이라는 거를 그래서 얘기를 할 때는 그래서 우리는 독립시행은 형 봐요. 어떻게 봐요? 나는 n번 반복하겠습니다. 어떤 사건 P. 즉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확률을 P로 잡았을 때 그때 여기 있는 P를 n번 반복을 했을 때 그 중에서 우리는 몇 번 나왔으면 좋겠냐면 R번이 출현했으면 좋겠을 확률을 찾아주세요. 이게 바로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는 과정은 바로 어떤 과정으로 가면 되냐면 결국 이거죠. P는 R번 나왔다며. 그러니까 그건 뭐야? P의 확률이 결국 R번 곱해진 거랑 같은 거예요. 계속 같이 곱할 거니까. 그래서 P의 R제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얘 6건도 있겠죠. 분명히 발생을 안 할 거잖아요. 만약에 R번이 전체가 아니면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P가 아닌 게 나와야 되니까 1-P도 같이 생긴다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6건이 그래서 우리는 n-r번 생기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너 지금 이거 졸고 있다가 나 몰라요 이러지 마. 이거 되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중요한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거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얘기했잖아. 뭐가 생긴다고? 얘들끼리 이렇게 지들끼리 막 이렇게 조합해보면 뭐가 생긴다고요? 순서가 생긴다고. 그래서 여기에 앞에 순서를 곱해주는 게 돼요. 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순서고 여기 뒤에 있는 건 실제 그 각각의 확률이 일어나게 되는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독립시행은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유형이 있는데 빠르게 보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보고 끝낼게요. 바로 87쪽 가겠습니다. 중요한 거 잘 봐. 이 공식이야.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독립시행에 해당하는 요 공식을 외워주는 게 중요해. 이 공식을 외우세요. 공식을.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공식을 외워서 그대로 쓰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관역에 명중시킬 확률이 4분의 3입니다. 자, 명중시킨다. 즉, 뭘 쏜다야. 그럼 이거 관역에 명중시킬 확률과 명중을 안 시킬 확률은 현재 독립입니까? 종속입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독립이죠. 다시 이게 뭐야? 독립사건이라고. 독립사건은 나 몇 번 한다 그랬어요? 몇 발 쏜다 그랬어? 4발 동그라미. 그러니까 얘 이미 반복한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게 독립시행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명중, 관역에 명중을 시키는 것 자체가 독립사건인데 그 독립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독립시행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나 몇 발 이상 명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1번은 그렇지. 그럼 3발 이상이니까 그럼 나 몇 발 쏘는 거랑 몇 발 쏘는 거 더해주면 돼요. 3발이랑 또 4발 명중. 그러니까 여기 있는 3발 명중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발 명중이 있을 건데 얘네들의 확률들을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하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3발 명중시킬 확률. 그러면 나는 일단은 명중시키는 게 4분의 3의 확률입니다. 그럼 4분의 3의 확률이 일단은 몇 번은 튀어나왔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3번. 그럼 한 번은 나는 몇 분의 몇의 확률이 나왔다는 소리가 돼? 4분의 1이죠. 왜? 1-4분의 3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4분의 1이 한 번은 나왔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얘 지금 현재 들어갈 자리를 골라줘야 돼? 안 골라줘야 돼? 골라줘야 되지? 그래서 앞에 몇이 붙냐면 그래서 4-3. 그러니까 네 자리 중에서 저 4분의 3의 확률이 들어갈 자리 3개를 선택한다. 이 4-3이 그래서 앞에 붙습니다. 끝! 이런 얘기고요. 그럼 두 번째 건 4발 명중하는 거예요. 그럼 4발 명중은요 다 4분의 3의 확률로 우리는 명중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 요 4발이 들어갈 자리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4발이 들어갈 자리 몇이 몇을 선택해주면 되냐면 4-4를 그래서 앞에 곱해주면 답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자, 둘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4-3은 4예요. 그러니까 4에 우리는 여기 있는 얘 계산하게 되면 4의 4제곱분의 우리는 3의 세제곱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여기 있는 4의 4제곱분의 1이 되겠죠. 즉 우리 얘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256분의 제 4 곱하기 27입니다. 108이죠. 거기에 우리는 1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하게 되면은 끝. 그래서 얘 정답은 그래서 256분의 109. 이게 정답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나 계산 잘했냐? 27 곱하기 4 하면은 자, 여기 108은 맞는데 얘가 1이 아니죠. 3의 4제곱이니까 81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81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189가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서 1번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 그럼 2번은 마찬가지죠. 2번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는 뭐 어떤 단어의 동그라미 쳐야 돼? 2번은 적어도죠.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일단은 뭐야? 그러니까 적어도의 또 다른 말은 뭐야? 일단 적어도 최소한 그러니까 최소한 한 발은 맞춰야 돼요. 그러면 한 발 맞출 때, 2발 맞출 때, 3발 맞출 때, 4발 맞출 때 다 더해야 되지. 귀찮지? 그러니까 뭐야? 반대를 생각해보자고. 그럼 적어도 한 발을 쏜다의 반대는 한 발도 쏜다야 한 발도 쏘지 못한다야. 한 발도 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명사수가 아닌 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번은 그래서 오히려 전체였던 1에서 결국은 반대에 해당하는 거를 빼보면은 오히려 원하는 확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가 결국 뭐냐면 얘 몇 발 명중한 게 반대예요?
그치? 영발명중. 그러니까 한 발도 못 맞춘 거예요. 허접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영발명중.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서 그거를 빼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뭐냐면 여기 있는 얘 4개 중에서 한 발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뭐야? 명중될 게 없다라는 소리야. 다시 하면 뭐예요? 여기 있는 4분의 3의 확률로는 한 발도 명중하지 못했다는 건 다시 하면 뭐예요? 나는 여기 있는 4분의 1의 확률만 4번 있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차피 0제곱은 날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날린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그래서 날린 거고 그럼 얘 4C 제로에다가 4분의 1의 4제곱이니까 여기 얘 계산하게 되면은요 얘 2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래서 1에서 결국 얘 4의 4제곱은 256이죠? 그래서 256분의 결국 4C 제로입니다. 얼마야? 1 이거 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56분의 얼마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256분의 250 얼마? 그치 정답은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은 되겠습니다. 됐니? 여기까지는요. 여기는 그래도 좀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들어올만 하고요. 뒤로 한 문제만 더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한 문제만 딱 보고 가자면 똑같은데요. 쉬워요. 자, 빨간 구슬 1개와 노란 구슬 3개가 들어가 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몇 개의 구슬을 꺼내서 1개의 구슬을 꺼내서 빨간 구슬이 나오면은 나는 동전을 몇 번 던질 것이고 4번 노란 구슬이 나오면은 동전을 몇 번 던지게 되는데 3번 던지게 되는데 우리는 앞면이 몇 번 나와야만 해요. 앞면이 2번 나와야만 합니다. 자, 밑줄 칠 거는 앞면 2번 나온답니다. 그럼 앞면이 2번 나왔는데 앞면이 2번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예요? 아니면 2개예요? 지금 보니까. 하나요? 2개 다 되지 않아요? 왜? 빨간 구슬 꺼내도 어차피 동전 4번 던지니까 4번 중에서 2번 앞면 나오는 건 상관없는 거고. 겠죠? 우리 노란 구슬을 꺼내도 노란 구슬 어차피 하나 꺼낸다 치더라도 동전 3번 던지니까 앞면 2번은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2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된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 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잘 봐.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그래서 우리는 앞면이 2번 나오기는 할 거야. 그러니까 앞면이 2번 나오기는 하는데 어떤 케이스에서 앞면이 2번 나오는 걸 보여줄 거냐면 첫 번째는 여기 빨간 구슬에서 앞면이 2번 나오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구슬을 선택을 했고 앞면이 2번 나왔으면 보여주겠다는 거야. 이게 1번. 그러면은 두 번째는 마찬가지. 그럼 우리는 앞면이 지금 이제 똑같이 2번 나오기는 하는데 이 앞면 2번이 이번에는 무슨 곳에서 나와도 상관없냐면은요. 노란 곳에서 나와도 상관은 없죠. 그러니까 노란 곳에서 앞면이 2번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2가지로 나누어서 얘네들을 결론적으로 뭐 해주기만 하면은 정답이 되겠다는 거야. 쟤네들을 뭐 하면은 돼요? 그치, 얘네들을 플러스 즉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 더하면 된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갑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자, 일단 빨간 구슬이 먼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럼 빨간 구슬이 나오게 되는 확률 몇 분의 몇이에요? 일단은 빨간 구슬이 나오게 되는 확률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1이요. 총 4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야 되니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4분의 1의 확률로 일단은 빨간 구슬을 고르고 그러면서 이제 빨간 구슬을 골랐기 때문에 나 동전 몇 번 던지는 것이 되었고 동전은 4번 던지는 것이 되었고 그 4번 중에서 몇 번이 앞면이 나와야 되니까 2번이 나와야 되니까 동전 여러 번 던지는 시행 자체가 독립이죠. 그럼 뭐야? 여기서 독립시행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4번 중에서 2번 나오면 돼. 바로 뭐가? 앞면.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 나오죠? 앞면 아니면 뒷면이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얘가 2번.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의 확률이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1번.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럼 앞면이 2번 나오는데 이번엔 노란 구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럼 노란 구슬이 나오게 되는 경우의 수. 즉 다시 하면 여기 있는 확률은 4분의 3이니까 그럼 여기 있는 4분의 3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잡아주면 이제는 나 앞면 몇 번 던지는 게 되냐면요. 우리 2번 나오면 돼. 근데 동전을 3번 던질 거니까. 그래서 3번 중에서 우리는 2번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C2에 결국 우리는 2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우리는 2분의 1의 1제곱. 여기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차피 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더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네 더해주게 되면은 정답 나오게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계산은 안 해줘도 되죠? 지금은? 됐니?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요, 밑에 답 나와요. 그래서 얘네 더하게 되면 정답은 8분의 3 나오게 되겠습니다. 끝. 요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가 확률입니다. 이 단원이 결국은 끝났네요. 끝나기는 했네요. 여러 가지 확률을 테크닉을 배웠습니다. 안 헷갈리게 여러분들이 복습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러 가지 확률 테크닉을 배웠어요. 덧셈 정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쵸?
테크닉도 잘 기억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했어요.